안녕하십니까. 세상있게 심리학자 김성입니다. 예,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 김장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새해 또 경제 얘기를, 여러 가지 경제 얘기를 풀어주실 텐데. 아우, 힘들어, 하려면. 힘들어요. 네, 경제가 힘드니까 미치겠어요. 열도 받으시죠? 예, 열받아요. 그래서 2024년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네. 해주시겠다고. 네. 21일에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656.6조 원. 네. 하여튼 엄청 큰 돈입니다. 네. 이제 이 예산안 중심으로 예산 문제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21일날 이제 아주 늦가기로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제 원래 12월 2일까지 통과돼야 되는데 이제 늦게 통과됐단 말이에요. 통과됐는데 656조 이제 그 6천억 원. 근데 원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게 이제 656조 그 9천억 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3천억이 깎인 거예요. 3천억 깎였다. 네, 3천억 깎여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예비비, 이제 정부가 그 이제 주머니 돈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예비비를 한 이제 8천억 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만 R&D, 네. 그게 이제 한 5조를 깎았어요, 정부가.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난리 났었죠.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까 6천원 조금 늘렸어. 얼마로 늘렸어요? 5조 깎았는데, 네. 이제 6천억 원을 늘린 거예요. 아, 6천억 원. 네, 5조 먹은 택도 없고, 요 말만은 그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새만금도 이제 지난번 그 잼버리 그거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하도 많이 나니까 한 3천원 늘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SOC 지역구 예산들 쭉 있잖아요. 네. 이거 슬쩍슬쩍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 R&D를 다 깎으려다가 조금은 썼다 이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반도체 첨단 산업 어떻게 할 거냐라고 난리가 났죠. 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게 10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10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더 많은데. 더 많은데 요약하면 한 10가지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네네. 일단 그 10가지부터 간단히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이게 총선용 짬짬이 예산이라. 아, 총선용. 네, 그걸 딱 읽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부산지역 예산이 막 늘었어요. 이건 또 뭐냐? 부산지역.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살펴볼 게 예산 심의.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추계. 예산 집행. 요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심의, 추계, 집행. 네, 요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됐어요. 아, 이 예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재정이 어쨌든 좀 국가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될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도 악화됐어요. 이 예산 딱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예산이 그 자원 배분 기능이 굉장히 약하고 네. 소득 재분배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제 요 대목도 한번 짚어주고. 아,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팁으로 재밌는 얘기고 예팽채 갖다 쓴다는데 그게 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첫 시간에 10가지를 다 하긴 힘들겠고요. 한 5가지 정도 일단 한 거로 잡고요. 첫 번째가 국회 감액 예산이 마이너스 4.7조 원이다. 네. 또 국회 증액 예산이 4.5조 원이다.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총선 짬짬이 예산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총선 짬짬이 예산인가 이게?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예산 편성권을 어디가 갖고 있죠? 국회 예산 편성권? 편성권. 정부인가요?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심의해서 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비목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항상 정부가 동의를 해야 돼요. 아, 정부 동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예산안은 국회의 동의권을 발동해서 이렇게 확정은 해야 되지만 실제로 편성권은 전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게 한 1% 내외 거기서 증액하고 뭐 줄이고 그 중에 이제 4조 7천억 정도를 줄였고 4조 5천억 정도를 늘렸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줄인 것을 이제 신문에는 뉴스에는 이제 줄였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많이 줄인 것처럼 또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줄이고 좀 늘리고 요 범위 안에서. 그럼 요게 뭐냐? 요게 총선용 예산. 총선용이다. 그 짬짬이. 그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야가 이게 짬짬이를 했다는 뜻인가요? 여야도 짬짬이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삼각 짬짬이가. 정부하고도 짬짬이하고. 이 짬짬이가 쭉 벌어진 그 대목이 이제 4조 7천억 단위에서 좀 벌어진 일이 있다. 뭐 요런 뜻이죠. 네. 그럼 총선용 짬짬이를 했다는 얘기는
이 돈을 각자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쓰려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이해관계가 3자가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야 정부가? 맞아 떨어지죠.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그래요? 네네네. 네. 뭐 어쨌든 이 총선용 예산을 늘리려면 뭘 좀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깎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뭘 깎아서 총선용 예산을 늘렸을까요? 이제 많이는 못 깎고 아까 이제 그 국회에서 감액한 거, 그 이제 뭐 전체 중에 한 1% 범위에서 그럼 이제 4조 7천억 원을 깎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깎은 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예비비. 예비비를 원래 작년에 4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5조로 늘린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도 5조로 내가 딱 깎였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도 5조를 그대로 또 늘려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8천억 깎아본 거죠. 그래서 도로 이제 4조 2천억, 여기서 8천억을 깎은 거예요. 요게 이제 4조 중에 이제 깎은 거 중에 중요한 건데, 그럼 이게 이제 왜 이제 논란이 된 거냐면은, 청와대 가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용산으로 갔잖아요. 네네. 근데 그 무지하게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시설비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공사하고. 그 돈 어디서 이제 살 거냐? 그랬더니 이제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예비비에서 쓴 거예요, 그게. 예비비에 썼다? 예. 그러니까 또 그런 짓 하려고 그래서 이거 딴짓 하지 말고 그래서 깎아. 그러니까 이제 찍소리 못하나 이제 8조로 깎인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뭐 또 나름 또 타당성이 있잖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근데 이제 깎지 말아야 될 걸 또 깎은 것도 있어요. 뭘 깎아요? 그게 이제 건강보험료 지원금이에요. 건보료 지원금? 예.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이제 원래 이게 우리가 건보료 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수입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건보료 내는 것만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20%를 지원을 해야 돼, 예산 중에. 그 중에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한 14%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건강진흥기금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 6% 이렇게 해요. 해서 20%. 예. 근데 그 중에 정부가 지원해야 될 게 보통 14% 해야 되는데 12%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12.2%를 정부가 이제 그 건강보험 정부 예산 지원으로 이제 낸 거예요. 거기서 2,600억 깎아줬어. 여야가 합의해서. 이 나쁜 짓 한 거예요, 둘이 공모해가지고. 민주당까지 여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의 통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걸 깎고 뭐 하려고 하냐. 거기서 이제 총선 예산 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예비비 깎은 건 뭐 일리가 있는데 이런 거 깎는 거. 그 다음에 서민금융지원금 이렇게 재원을 하는 그도 있어요. 그것도 한 1,500 깎았어요. 이렇게 이제 서민용 걸 깎고서 총선 예산 확보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총선으로 돌렸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액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많은 감액은 아니지만 요런 데서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총선 짬짬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구나. 이거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긴 여야도 없다는 거고. 예. 그럼 뭘 더 증액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깎았으니까 이제 총선을 증액해야 될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요. 뭘 했냐면 종교 문화 활동 지원이 전체 예산이 170억이 들었어요. 신규로 아예. 종교계를 포섭하기 위한? 그쵸. 그럼 왜 그걸 늘렸을까요? 근데 이거 여당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이거? 이거 정부가 주장했을 수 있죠. 정부 쪽에서? 네, 그럼 이제 야당도 뭐 큰 적이 없이 받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종교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해서 한 20억.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종교 관련 시설 이걸 한다. 그래갖고 이제 한 77억인가 얼마지 그 정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그럼 시설을 새로 해준다는 거냐? 서울, 대구, 부산, 충청 해가지고 전국 대부분. 이게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찰 보수 공사. 이런데 이제 이게 다 합쳐서 한 170억 돼요. 이걸 늘린 거예요. 170억 원. 이거를 주면 왜 그랬을까요? 종교계가 표를 줄 거라고 예상하는 건가요? 종교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가 표집단이잖아요. 신도들. 네, 신도들. 자, 어쨌든 종교계 쫙 풀어서 종교계 표를 끌어오겠다. 네네. 근데 이 신도들이 이 돈을 풀어준 데가 정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여당한테 유리하잖아요, 이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민주당이 왜 이걸 합의를 해줍니까? 어쨌든 이제 주고받기. 뭘 받았어요, 그럼? 이런 걸 줬다면, 양보했다면. 민주당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지역에 뭐 이렇게 카드 이렇게 갖고 지역 화폐 그런 예산 있잖아요. 지역 화폐. 그런 거 이제 올려줬어요. 그런 거를 좀 확보하는 대신에. 이런 게 딜을 하는 거겠죠. 했다. 네네. 그렇구만. 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현수막 예산이 있어요. 현수막 예산. 현수막 예산이 보면 우리 이제 요즘 동네 쭉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 있어요. 뭐 우리 도로를 지화하는데 뭐 1,000억 원 예산 따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네 수건 사업 예산 500억 따냈습니다. 이 현수막이 막 의원들 막 보고하는데 걸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수막 예산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아니고 이제 그 현수막에 자랑할 만한 그 내용이
들어간 게 예산이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준비하려고 이제 우리 원래 이게 여기 그 김태형 선생님하고 이제 세상 읽기 할 때 이제 나라살림연구소나 이상민 연구회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못 오시니까 제가 대신 이제 공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현수막 예산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뭐 1,000억을 따냈다 하더라도 네. 집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집행하려면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실제 그 받는 예산은 3억이나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건 뭐냐? 예산 그 타당성 조사 정도의 조사 비용. 요거를 이제 받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타당성이 통과되면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기재부가 그거 뭐 현수막용인데 근데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그냥 쓰세요. 그래서 항목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허위 광고네. 그러니까 그 현수막에 붙은 게 다 그 믿으면 안 돼요. 거기에 실제 받는 거는 이제 그 타당성 조사 정도의 비용이고 이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기재부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수막에 이런 거 붙인 사람 이름 적어놨다 찍으면 안 되겠네요. 그 이제 막 함부로 이제 저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과장 광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 이게 짬짬이라는 거예요. 그거 쓰세요. 일단 예산에는 그렇게 항목을 줘요. 그리고 집행할 때는 뭐 주든가 말든가.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표를 끌어오겠다.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짬짬이 예산. 이번 그래서 예산 통과는 총선을 겨냥한 예산안. 예, 그런 게 이제 그 1%의 약간의 그 범위 안에서 보인다 이런 거죠.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산 지역 예산 대폭 증폭인데요. 네. 요거는 대략 그 부산을 노리고 있는 국진당 쪽이 이 관여해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큰일 난 거죠. 엑스포 말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완전 말아먹어가지고 저기 지난번에 부산 가가지고 그죠? 윤석열 그 재벌들 대동해가지고 그 착한 젓가락 뚜적거리면서 떡볶이 먹고 그걸 거기다 뚜적거려 그거 덜어서 먹어야지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가서 이제 그 엑스포 안 됐으니까 돈 드리겠다.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민심이 확 돌아서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금 원래 3석이에요. 근데 9석까지 본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부산이.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확 늘려준 거예요. 늘려줬는데 그럼 그 도대체 항목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 무슨 세계 자원봉사 대회 무슨 잼버리? 뭐 아니 잼버리가 아니고 무슨 자원봉사 여기에 그럼 얼마냐? 한 5억 원. 그다음에 무슨 국제 보트 경기 대회. 보트쇼. 이라고 뭐 한 2억 원. 그다음에 무슨 마켓 예술 마켓 뭐 이래가지고 이 짜잘짜잘한 국제 행사를 딜립다 해가지고 몇 개 준 거예요. 엑스포 대신에. 예. 거기다가 또 뭐 20억짜리, 30억짜리 뭐 이제 뭐 생활체육 컴플렉스를 지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20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이걸 쫙 늘려준 거예요. 민심 달래려고. 그러니까 올림픽 유치에 실패하고 운동회를 엑스포.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올림픽 개최하는 실패하자. 운동회 막 여러 개 개최하는 거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운동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운동회를 막 개최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운동회. 이게 무슨 경제 효과가 있겠어요. 그럼요. 그냥 청소년으로 돈 쓰는 거지. 돈 줬으니까 찍어줘. 아유. 부산 시민들이 이런 거에 넘어가시겠냐 싶긴 한데요. 그죠? 그럼 이제 다른 동네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왜 안 줘요? 이러겠지. 그렇죠. 우리를 뭘로 보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산 시민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산 시민들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말씀하신 게 예산 심의. 중요한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 심의상의 문제점이 있다. 뭘까요, 이거는? 보통 예산이 언제 통과돼야 된다고 봐요? 연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맨날 12월 30일 딱 닥쳐가지고 이제 연말 신정 휴가 가기 전에 통과되잖아요. 근데 원래 법적으로는 12월 2일. 즉 어떻게 돼 있냐? 헌법 54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새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1일부터 따지면 이제 2일이 마지노선인 거예요. 근데 이게 법률 조항도 아니고 헌법 조항이에요. 헌법 조항이에요. 근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했을 때. 헌법 위반을 한 거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야 이거 그저 말일날 하는 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늦춰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심의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야 합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읽지 못한다 제 시간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 국회가 9월, 10월에는 국정감사하고 11월부터 예산을 심의해요. 그럼 11월부터 예산을 심의하면 그 한 달 하는 건데 그게 완전히 졸속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그들이 소소히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짜웅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핑계 대기도 좋은 거야. 시간이 없어서. 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못 봤다. 근데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했는데 그럼 9월부터 하면 되지. 그렇죠. 그죠? 네, 정부가 이제 9월달에 예산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심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거를 11월부터 굳이 하냐 이거죠.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는 이상하지 거예요? 않아요? 이상하네요.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11월부터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졸속 처리하는 거예요. 졸속 처리를 하고 싶어서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진보정당인데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아니 헌법 사항인데. 헌법 위반한 거 이거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있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런 것도 하고 해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심의상의 졸속. 심의상의 졸속. 네, 그럼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를 야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요. 그러면 이제 31일 날 통과됐다고 쳐요. 이번에는 21일이지만. 그러면은 중앙정부 예산을 그걸 가지고 제대로 딱 짜려면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광역지자체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광역지자체 또 예산 집행안이 나와야 기초지자체로 군청, 시청, 구청.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본 예산을 짜갖고. 근데 그게 말이 본 예산이지 12월 달에 본 예산 짜요. 근데 그건 말이 본 예산이지 가예산인 거예요. 집행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3월 되면 전부 추경 예산을 또 짜요.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추경 예산이 본 예산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제 이상한 엽기적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나라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냐요. 그러니까 제때 하라. 이게 국회에서만 통과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 심의 빨리 제대로 시작해라. 원래 9월 정도에. 근데 이번에도 역시 늦게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예산 이제 심의상의 문제를 짚었고, 추계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 이거를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맞춰본 적이 없어요. 맞힌 적이 없다. 그 문재인 때 기억해 보세요. 그때 이제 홍남기 등등이 뭐예요? 세금이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근데 세금이 무지하게 많이 남았잖아요, 나중에. 남았다. 그러니까 세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이 50조 이상 더 들어왔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그동안 잘 썼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는 뭐냐면은 모지라는 걸 예상을 못 하는 거야.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어. 여기 이제 안 들어온 게 문제가.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놈은 이제 많이 들어올 걸 예상을 못 하고, 어떤 놈은 적게 들어올 걸. 왜 이렇게 못 맞춥니까, 이거를? 그거를 이제 왜 못 맞추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월 달까지 예산안을 정부가 내요. 국회에.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 거다 하면서 예를 들어 법인세가 얼마나 들어올 것 같다. 그럼 그 예산 기준이 뭐냐면 7월 정보예요. 그럼 이제 기업들이 자신의 실적 거기에 따르는 법인세 얼마 낸다 이런 걸 잡으려면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에서 이제 실적들 나오면 법인세 나오잖아요. 근데 7월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통계가. 그래서 9월 달에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적이 3, 4분기, 4, 4분기는 변동이 심할 거 아니에요. 이 변동가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12월에 해버리니까 또 이거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12월 3, 4분기 법인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나왔을 때 그 실적을 가지고 이제 세수 재추계를 해야 되잖아요. 보완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재부가 안 해요. 보완을 안 해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힘들대. 힘들어서. 그럼 왜 이 새끼들 거기 죄송합니다 욕해서. 그러니까 그럼 왜 국가의 녹을 먹고 거기 왜 앉아 있는 그런 문제죠. 나쁜 짓만 하고. 재추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재부가 안 한다. 그러니까 안 맞지. 이런 문제죠. 안 맞으면 문제가 되죠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막 50조씩 왔다 갔다 해버리면 600조 단위에 50조면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맞습니다. 추계라고. 매번 남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세수가 올해 이제 59조, 이제 한 60조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세수가 안 들어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 애들이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안 써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세금이 부족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돈 안 써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한 60조 규모가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 집행? 아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적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임의로 이건 내가 쓰기 싫어.
이래서 안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세수 빵꾸 났는데 예산 초과되고 이러고 그러면 이제 내년 3월 달에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올해 네. 이제 저기 한 걸 3월 달에 결산을 하고 그걸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후년도에 다시 이제 메꾸고 뭐 이렇게 덜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되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년 3월 결산하면 그다음 총선인데 그러니까 안 써버리는 거예요.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호가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되냐면 불용을 자기가 강요하지는 않겠다. 그건 또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 예산을 쓰지 않는다. 이것을 자기가 종용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안 쓰는 것을는 활용하겠다. 뭔 개소리입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예산 쓰지 말라는 신호잖아요. 이게 알아서 겨라. 쓰지 마라. 쓰면 가만 안 두겠다. 네. 그러니까 요 말이 딱 코멘트야.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은 활용하겠다. 요 말은 이제 알아서 겨라 이 말인데 그 이제 그 이상민 연구위원이 재밌게 얘기를 하던데 그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부장이 오늘 뭐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맛있는 거 비싼 거 마음대로 먹어. 그래 나는 짜장면 먹을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눈치 없는 사회생활 잘 안 하는 이제 김태형 선생님이라는 데는 이제 탕수육 시키고 깐풍기 시키고 이러면 이제 잘리는 거지. 그래 이제 부장한테 너 이 시키다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치졸한 짓을 하고 있네요. 네네. 자, 그런 식으로 이 그 집행 과정에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지방 정부들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돈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들이 벌써 사업은 집행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금을 결제를 해줘야 되죠. 돈이 안 내려오죠. 또는 불용,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제 못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에 줄게 막 이런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금 결제를 이제 못하는. 예를 들면 구청하고 계약해서 공사인데 돈을 못 받겠네. 그러면 이제 이 지방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 지방정부에 남는 돈이 있어요. 그게 그 한 1,000억, 최소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돼요. 지방정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우리 그 우세우스라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우리 세금 우리가 쓰자 해가지고 이제 주민 여론을 조직하고 주민대회를 막 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의 구청별로도 1,000억 원, 2,000억이 남는 돈인 거예요. 근데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었고, 아니,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냐. 일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일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정부가 안 주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한 데는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주민들이 그 저기 직접 정치한다, 우세우스 한다 이러면서 그 코로나 때 페이백 해라. 그럼 그 세금 돌려주든가 아니면 돌봄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든가 그다음에 약자들 지원하든가 이렇게 써야지 이걸 왜 들고 있냐. 이런 이제 운동을 많이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그 이렇게 불용하는 거는 활용하겠다 그래갖고 한 60조 정도를 전국적으로 못 쓰게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거기 지방별로 갖고 있는 그 돈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게 쥐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이 돈이 그냥 그 보통 예금으로 그냥 갖고 있고 어디 뭐 활용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단위 기초 단위마다 한 1,000억 원 규모고 전국적으로 합쳐봐요. 어마어마한 돈일 거 아니에요. 이 돈이 그냥 썩고 있는 거예요. 그 국민을 위해 써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낸 돈. 근데 우리를 위해서 안 쓰고. 그럼 도대체 이 기재부의 예산 집행이라는 게 도대체 뭘 생각하면서 하는 건지 이런 문제를 이제 기재부서부터 지방정부까지 이런 집행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을 국민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저도 모릅니다. 심의, 추계, 집행 이걸 몰라요 우리가. 돈 갖고 장난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 어쨌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5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